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의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주는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간을 제외한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음 달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맞닿은 곳에 마치 수영장처럼 드넓게 펼쳐진 천연 노천탕. 지하 바위틈에서 시원한 용천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용천수에 몸을 담근 아이들은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날립니다. 집에만 있어가지고 더워서 힘들었는데 친구들이랑 바다 와서 노니까 시원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장마가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주에서는 39일의 장마 기간 동안 평년보다 60% 많은 56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제주는 본격적인 무더위 시즌에 접어들었는데요. 뜨거운 햇볕에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주는 산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북부와 동부는 연속 15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은 33.9도까지 올랐고 성산 32.6도, 서귀포 32.4도를 기록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에도 더위가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도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최고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으며 소나기가 내리면 무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말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서부 일부 지역에서 한여름인데도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맞은 관광업체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물놀이 명소인 판포포구. 스노클링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들이 급증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 일대 가게들이 오후 시간만 되면 사실상 강제 영업 중단을 막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후만 되면 벌써 가슴이 졸여요. 왜? 또 시간 되면 물이 멈출 거니까. 근데 그때가 되면 제일 피크고. 인근 숙박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객실 입구에는 대형 물통이 마련돼 있습니다. 성인 허리 높이보다 낮은 75리터 물통을 가득 채우기까지는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몇 달 전부터 숙박을 예약한 손님들도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내일 나온다 이렇게 보장이 때문에 하루 더 뭐 기다려보지만 그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또 8월 달에는 또 예약도 많이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다 또 어제 그제 마냥 환불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올해 물공급 차질이 시작된 건 지난 25일부터입니다. 원인은 관광객 증가로 물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부족한 상수도 공급 시설 때문입니다. 한림에 있는 한 배수지에서 직경 200mm 관을 통해 한경면 조수리로 물을 보내고 여기서 100mm 관으로 다시 금등리와 판포리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보다 큰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공사는 올 여름이 지나서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2년 전부터 물 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졌지만 늦장 대응에 피해가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민원이 이어지자 긴급 공사를 실시했지만 여름 성수기 한철만 바라봤던 관광업체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여자 공기권총 1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제주 출신의 오혜진 선수가 혼성 10m 공기권총 경기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혜진은 어제 프랑스 샤토르 사격센터에서 열린 혼성 10m 공기권총 동메달 결정전에서 인도팀에게 16대 10으로 패해 최종 4위에 올랐습니다. 오혜진은 지난 27일 열린 사격 여자 공기권총 10m 결선에서는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제주도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쿠팡물류센터에 이어 한림항에서도 사망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노동자들의 무고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의 진상조사와 제주도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카지노 영향평가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최근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와 관련한 도민 의견조사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 LT 카지노 대표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의견조사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공기관 직원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카지노 사업 영향평가에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항목을 0점 처리하고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주도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가야 고분군을 통합해 관리할 기구를 어디에 설치할지를 두고 경남 김해시와 경북 고령군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이 있는 10개 자치단체 용역에서는 김해시가 최적지로 나왔다고 하는데 고령군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종 결정을 2달여 앞둔 상황에서 경상남도와 김해시의 전략 문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산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의 7개 고분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6번째, 경남에선 행사 장경 판전 등에 이은 4번째 세계유산입니다. 유네스코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세계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했는데 경남 김해시와 경북 고령군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금관가야가 가야의 발원지고 가야 고분군 7개 중 5개가 경남에 위치한 점 등을 들어 통합관리기구가 김해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오는 9월 완공될 국립김해가야 문화센터를 비롯해 국립김해박물관과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등 기존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야 고분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해에는 수로왕의 탄광지인 구지봉이 있고 수로왕과 허왕우의 능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야의 발원지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가야 고분군이 위치한 3개 도와 7개 시군이 올해 초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용역에서도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할 최적의 입지로 김해시가 선정됐습니다. 김해시는 인구 규모와 지방세 규모, 재정 자립도 등 7개 평가 지표 중 6개 지표에서 1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야 유물로 전시에 주력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국립김해박물관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구가 이제 김해에 유치하게 되면 행정으로서도 시너지도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것이고 내년부터 통합관리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선 9월까지 최종 입지가 결정돼야 합니다. 영호남 10개 자치단체의 합의가 필요한데 고령군이 입지 선정 지표와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최종 입지 선정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는 다른 자치단체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는 한편 국회 등에도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대구시가 금호강 주변을 개발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기공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시민 사기극이라고 규탄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금호강 주변을 개발해 시민이 이용하도록 한다면서 5,400억 원을 들여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선도 사업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사업 시작을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디아크 주변의 관광 자원들을 연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길이 42m,
폭 5m의 관광용 다리를 짓는 게 주요 사업입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첫 출발이 바로 디아크 지역의 관광 명소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금호강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 16일 대구시에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한 제보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낙동강 기본계획의 계획 홍수비와 여유고를 반영한 결과 교대의 교자장치 설치고가 여유고 2m보다 40cm가량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홍수 같은 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잠기면 안 되니까 이게 상판이 계량치로 물에 잠기면 안 되거든요. 대구시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하자 대구시 도시건설본부는 소규모 환경이양평가와 후속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도시건설본부는 최근 대구시 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 하천 점용 허가를 조속히 받아줄 것을 독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사업은 시작했지만 아직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이제 하천 공사의 특성상 지금 우수기고 또 태풍이 또 한두 개 올 거고 해서 어차피 지금은 하천 공사를 하기는 시기가 안 맞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절차 전부 다 이루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의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은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시작한 대시민 사기극이라고 규탄합니다. 하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아예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시민에게 사기까지 치면서 사업을 강행하는 저희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아무리 홍준표 시장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시장이라지만 시장 눈치만 보고 이렇게 엉터리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 하천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한다는 우려 속에서 시작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사업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다음은 날씨 소식입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 동부에는 폭염경보, 산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동부 지역은 낮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덥겠고 그 밖의 지역도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이어지면서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7도, 서귀포시는 27.9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햇볕도 강해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27도, 동부 26도, 남부 28도, 서부 27도, 산간은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동부와 북부 33도, 남부 32도, 서부는 31도, 산간은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제주도 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는 맑은 가운데 산지와 남부 지역에는 구름이 많겠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6회 전국 청소년 4.3 영어 스피치 대회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학생들이 제주 4.3의 세대 전승, 세계화, 평화,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은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야 하는 교훈적 의미와 전 세계에 4.3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주에만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 남방 큰 돌고래의 박물관을 건립해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의회에서 열린 제주 남방 큰 돌고래 활용 실태 조사와 지역 주민 상생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홍종현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남방 큰 돌고래 해양 생태 박물관을 건립해 해양 생태 교육 자원을 활용하고 해양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율적 지침인 제주 남방 큰 돌고래 관찰 가이드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해양 보호구역 지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탐라국 시대 유물이 출토된 제주시 용담동 유적 주변의 건축 행위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가
다음 달 1일 저녁 6시 30분부터 용담동 유적 현장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설명회에서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용역 추진 일정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